예, 나 옛날에 자비 출판 많이 했고,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거절 많이 당했어요.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도 어떤 글에서 그랬어요.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그 젊은 작가 시절에 엄청 많이 당했다고. 책을 안 팔려서 징징 짜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어서는 나중에 책을 잘 팔릴 때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자랑스럽다가 잔소리예요. 그 패러디가 많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악성의 패러디는 이런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살쪘다, 오래 봤더니 더 살쪘다, 네가 그렇다. 아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장 악성의 패러디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살고 싶으면 글 쓰는 거고, 안 살고 싶으면. 그렇지. 보다 더 윤택하게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교양 있게, 하여튼 슬기롭게 이게 살기 위한 방법이 글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재밌는 게 있어요. 깡패도 살인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너 커서 살인해라 라고 안 가르칩니다. 깡패도 너 커서 너 주먹질해라 그거 안 가르쳐. 깡패도 자기 자식이 살인하고 깡패짓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다 더 그 기독교를 비방까지는 안 하지만은 호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장관님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중부정동 선생님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전직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현재 시인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선생을 43년 3개월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교직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시인은 본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할까 목표를 한 몸에 양손에 하나씩 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15, 16년 전에 정년 퇴임으로 이제 끝이 났고 본업만 남아서 현재는 본업에 충실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일상에도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또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근황도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보니까 이제 정확한 지적인데 조금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내 그 생활 모토가 거절하지 않기와 요구하지 않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절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편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뭘 해달라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난 지금도 불편해요. 몸이 아프고 이것도 거절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내 편에서 필요한 것은 요구해야 돼요. 거절하고 내 편의 것은 내가 안 들어주고 내 편의 것은 내가 들어달라고 끌어당기고 이게 제일 편한데 그게 편하긴 하지만 살아가는 그 방식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남을 날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거절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하고 관계가 매우 불편해요. 거절하지 않다 보니까 책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 책끼리 나와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해요. 예를 들 때는 어떤 때는 이 시집 파트에 1순위부터 10순위에 5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거 나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코로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닌가. 말하자면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그 소설이 안 팔리고 시가 팔리고 시를 요구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또 시도 이념적이고 좀 우울하고 격앙된 이런 목소리 시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탈이념적이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그런 내용을 담은 시를 독자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 내 책이 2021년, 22년 그렇게 2년 반 동안에 무려 51권이 나갔어요. 네.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진짜 코로나 시기에 시인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바로 오늘 들고 왔는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시집을 세상에 내셨는데 또 제목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있는데 또 이 책을 시집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답을 다 얘기하셨는데 이 시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집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고 이 시집을 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 내가 써야 되는데 당신이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내가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당신이 미리 훔쳐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거 나한테 해주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송화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써야 되는데 내 것 같은데 뭐 도난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소비자, 수화자, 독자 입장에서는 책을 펼치는 순간 이거 나보고 오는 소리다. 그게 나보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열이면 7~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평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보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예쁘다, 사랑스럽다, 잘한다, 괜찮다 이런 말이 긍정적이라는 말이라면 나는 예쁘지 않은 것 같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같고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괜찮지 않은 것 같다, 좀 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한마디 말로 이 문장 그 자체가 당신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목매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책도 뭐 내가 조금 야비하긴 하나? 그 모두가 다 요구하는 말 하나를 딱 내가 찾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 책 제목은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필요로 할 것 같은 그런 공통분모를 내가 찾아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27,000부가 나갔어요. 27,000부가 나갔고. 영석쌤 몇 분 나갔죠? 영석씨? 거기는 좀 기다려야 돼. 나 옛날에 자비출판 많이 했고,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거절 많이 당했어요.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도 어떤 글에서 그랬어요.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그 젊은 작가 시절에 엄청 많이 당했다고. 그 송해 선생이 이제 죽으면서 한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땡을 맞아보지 않고서는 딩동댕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책을 안 팔려서 징징 짜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어서는 나중에 책을 잘 팔릴 때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도 방금 기차에서 보고 왔는데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눈물이 보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풀꽃이란 시로 시인님을 사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다 이렇게 시인님을 만났을 텐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시선을 배우고 싶은데 또 그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멈춰야 하면 따라갈 돼요. 수 있을까요? 어떤 스님도 멈추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은 특히 그 독자들과 감정의 수위를 맞춰야 돼요. 자기가 높은 데 있고 밑에 있는 데로 보내면 폭포가 돼요. 물살이 싸져서 패이고 선순환이 안 돼요. 선한 순환. 그러니까 순환은 순환인데 피드백인데 이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순환. 그게 이제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꽝 치면 한쪽에서 또 꽝 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아니고 그러려면 수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그 내려와서 이렇게 그걸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채송화 같이 아주 작은 꽃은 위에서 내려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불꽃문학관에도 안개꽃이 있는데 벌써 지고 있더라고. 비 많이 맞고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그랬는데 아주 아주 보이지도 않는 꽃이에요. 근데 그 꽃들이 모이면 이렇게 꽃방울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걔들을 보려면 일단 주저앉아서 이렇게 늘 맞추고 그리고 수위를 이렇게 꽃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 느낌이나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오고 내가 또 갈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것 자체가 수위를 맞추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히 오래 그리고 낮춰서 엎드려 쪼그려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눈여겨서 이렇게 볼 때 웬만하면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을까. 내가 그 일본 가서 광융사에 가서 부처를 많이 봤어요. 나는 기독 신자인데 법융사에도 이제 부처가 있고 고구려 때 뭐 신라 때 부처라고 그렇게도 하고 하는 그런 부처가 있고 광융사에도 가면 목불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국보 1호라고 생각하는 그 반가사유상 우리나라는 브론즈인데 거기는 이제 나무로 새긴 반가사유상인데 내가 거기 가서 그 반가사유상 그거를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걸 배웠어요. 크지 않아요. 앉아 있는데 이 유리 상자 속에 들어 있어요. 사람이 서서 보면 밑으로 보여요. 근데 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방이 눈을 찌푸리고 봐도 잘 안 보이는. 근데 사람들은 어둡고 그러니까 휙 다녀 지나가. 근데 나는 보고 싶어서 내가 이게 2000년, 3000년 된 어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 3000년 나이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상당히 우울하게 아주 어둡게 이렇게 근심스럽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되게 이렇게 반가사유상은 우리가 알기로 집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왕자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출가 이전의 그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륵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머리가 이제 빠글빠글 이렇게 된 분은 이제 달팽이 집 지어가지고 그렇게 빠글빠글하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성불하신 부처님이시고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왕자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튀어나가 말아라 이 고민하는 부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우울하게 보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환해지는 거예요. 더 숙였어요. 그랬더니 더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고 계신 거예요. 와,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나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이렇게 보고.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악마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아니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딱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의 그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응. 풀꽃을 쓰기 전이신가요? 아니면 그 후야. 후에요? 다 연관이 있네요. 이어지는. 불꽃은 그것은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애들이 준 선물과 같은 시예요.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자랑스럽다가 잔소리예요. 그리고 너도 그렇다는 거기에 대한 그 인정이고. 그래서 앞에 두 문장은 앞을 보건 소리고, 끝에 있는 너도 그렇다는 뒤를 보건 소리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한 시니까 또 패러디가 돼서 끝부분만 살짝 바꾼 밈도 뭐, 많죠. 유행했어요. 너는 아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기 어떤 교육감은 너만 빼놓고. 네. 교장들이 떠들고 말을 안 듣고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하니까 내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 너도 그렇다 이런 시 있는데 저기 가신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너만 빼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장들이 아이고 저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조크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정숙하게 잘 들으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패러디가 많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악성의 패러디는 이런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살쪘다, 오래 봤더니 더 살쪘다, 네가 그렇다. 아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장 악성의 패러디야.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직업으로 또 교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64년부터 2007년까지 교직에 계셨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초등교사를 한 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인생에서 초등교사를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을 하려면 학력갱신을 해야 되고 또 그 준교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집중적으로 나를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를 계속 써야 되니까 나는 뭐 시를 계속 썼어요. 끝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를 썼고 읽었고 생각했고 올 때도 아침 내내 시를 읽었어요. 내 시를 읽고 남의 시를 읽고. 그런데 그냥 초등학교 선생으로 머물고 시를 쓰겠다.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시 쓰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기에 이제 40대 되기 좀 전에 30대 중반에 대학교 교수를 좀 꿈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력이 안 돼가지고 어려웠고 그때는 벌써 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초등학교 교감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 당시로서는 나한테 누추하고 좀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한 직업이었어요. 그 과목을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다방면에 내가 능력이 없었고 그런데 끝내고 나서 끝에 가서 이게 통시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도막도막 작게 볼 때는 불운이었고 불편한 것이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결정적인 도움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중 먹자고 뭐 사흘 굶는다, 생일날 먹자고 뭐 일주일 굶는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날 지금 내가 사는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더라면 상당히 지적이고 상당히 그 우월감을 갖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됐다면 매우 논리적이고 내가 또 그 뭐라 그럴까 좀 권위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우월감이나 권위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빠져버린 사람이 됐어요. 내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시가 주는 답입니다. 내 시는 우월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라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많이 보았던 시인데요. 그게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했던 그럼요. 시이죠. 그럼요. 아이들이 없었으면 풀꽃이라든가 또 풀꽃 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런 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이것도 초등학교 내가 첫 번째 가르쳤던 제자가 왔을 때 그때 내 감동이라고 그럴까, 섭섭함이라고 그럴까, 내 감회라고 그럴까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거의 다 그냥 초등학교 수준 그냥 시골 사람 그냥 모자란 사람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했습니까? 수위를 낮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시는 아예 처음부터 낮아 있어요. 아니 낮출 것도 없이 낮아 있어요. 아니 낮아 있어요. 낮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봐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 대문에는 빗장도 없다. 아예 열려 있고 빗장 잠긴다고 잠근다고 해도 빗장조차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 열려 있다. 이게 정실비라고 하는 그 평론가가 쓴 건데 그런 평가의 말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이상 교직에 계셨고 또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시를 또 이렇게 많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런 가르침이 있으시면 저희도 이제 교사 연합 단체다 나는 보니까 애들한테 네. 조금 자신이 없어요. 시에 대한 얘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나는 가르쳐주시면 내가 좋겠다. 말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공이나 정참에게 말하기를 춤과 서를 이야기를 했다고 논어에 얘기 있어요. 내가 차공이 말하실 때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서다 그래서 서. 용서하는 서자. 하이데커가 말한 배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주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마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자공한테 말씀했다고 그래요. 두 제자하고 이 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충성충자인데 뭐 국가에 이렇게 뭐 몸바치는 것도 충성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좁혀서 생각한다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자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충이라고 그래요. 캐캐 묵은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젊은 시절에는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주문을 걸었고 요구를 했고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도 내가 말을 했던 건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아이는 나는 봐줬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는 좀 가혹했다고 그럴까.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교원 영색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말을 교묘하게 아주 예쁘게 하고 얼굴을 싹싹 바꾸면서 이렇게 입맛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나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교원 영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뭐 내가 모른다. 요만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더 이상 뭐 의심할 것도 없고 평가 잘할 것도 없고 더 보태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충서라는 말씀, 서는 아까 기소불력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 오래된 경전의 이야기지만은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질문 드렸어야 된 걸 수도 있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인터뷰를 제가 내가 볼 때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개념으로 볼 때, 그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지면 건강하지 않은 거고,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이제 건강한 건데, 그 수치가 이제 0에서부터 100이 있다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매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진짜로 죽을 뻔 했고, 아까 여기 있는 그 이 선생 아버지 이걸지 선생이 내 묘자리도 산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위원회까지 결성이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내 답이 중요해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주 중요해요. 아침에 배가 아파요. 상당히 신경질 납니다. 매일 아침에 배가 아파요. 근데 그 배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를 내가 느낀다고요. 그리고 그 배가 아픈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따뜻한 물을 끓이게 하고 그걸 마시게 하고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게 합니다. 요즘에는 또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는 글을 읽고 쓰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시인이나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은 우선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자기를 살려줍니다. 말하자면 아시겠지만은 글의 그 소재가 자기 삶의 어떤 굴곡진 면, 맞아 그게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냥 편안한 감정이 아니고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감정이에요. 지나친 슬픔, 지나친 고통, 지나친 그리움, 이게 손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라 하더라도 나는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내면 활동이 감각, 감정, 기억, 생각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감각, 오감으로 느끼는 보고, 듣고, 만져지고, 냄새 맡고 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바탕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더 구체화되면 생각이 되는데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게 안에만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칠 때가 있어요.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밖으로 빼내든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든지 해서 그걸 간직하는 내 자신이 작가라기도 좋고 선생이라도 좋고 시인이라도 좋고 그 사람이 자기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시를 쓰는 것은 매우 쓰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읽는 사람도 그래요. 인생 희망할 거 없고 이제 다 끝내버리고 싶다. 아주 그냥 보람 없다. 이럴 때 누군가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니까 좋더라든가 나도 그랬는데 그 대목에서 이렇게 좀 내가 견뎠더니 그 다음에 좀 나아졌다든가 이런 얘기를 쓴 것을 글로 썼을 때 그걸 보고 나쁜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럴 때 그 글이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유의하거나 그렇게 않도록 방향을 바꿔주거나 했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작가를 원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글 써야겠네. 살아남을 글 써야겠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살고 싶으면 글 쓰는 거고 안 살고 싶으면 그렇지. 보다 더 윤택하게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교양 있게 하여튼 슬기롭게 이게 살기 위한 방법이 글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글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살려요. 그래서 나는 전제가 있어요. 시가 괄호 글이 사람을 살린다. 이래야 좋은 글이에요. 시가 사람을 살린다. 내가 편집한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책 잘 팔렸을까요? 한동안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고 싶으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깡패도
살인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너 커서 살인해라라고 안 가르칩니다. 깡패도 너 커서 너 주먹질해라 그 안 가르쳐. 깡패도 자기 자식이 살인하고 깡패짓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깡패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잘 되라. 남한테 칭찬받아라. 저는 하나도 칭찬도 못 받으면서 지탄을 받는 인간이 자기 자식한테는 칭찬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매우 희망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드렸던 좋은교사 운동, 저희 그 좋은교사 운동은 그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공동체이고 연합체예요. 우리 좋은교사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한번 응원의 말씀. 네, 뭐 응원 안 해줘도 본인들 자신이 마음속에 응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응원은 타인의 응원이 아니고 본인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이 조금 위험하긴 하다고 해도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가시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것이 잘못하면 독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옆도 살피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기독교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기독교가 좋아지려면 기독교 얘기를 너무 구구절절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교시라고 그럴 때 스님이 쓰신 목탁, 뭐 부처님, 뭐 해탈, 종소리, 절, 승려 이런 제목을 많이 넣어가지고 쓰는 시가 진짜 불교시일까? 아니면 서정주 선생이 쓰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수속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이게 진짜 불교시일까? 묻는다면 나는 서정주 선생의 그 뒤편의 시를 불교시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구상 선생은 그 캐톨릭 그 구교 신자셨는데 당신이 봤을 때 가장 감동적인 신앙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느님은 하늘의 사냥개, 내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나를 찾아내신다. 이렇게 쓴 시가 당신이 볼 때 가장 좋은 기독교 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시를 만약에 목사님한테 드려대고 읽으시라고 그러면 뭐시여? 하느님이 하늘의 사냥개? 뭐 그런 게 다 있냐?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냥개가 그 말하자면 그 숲속에 있는 산짐승을 찾아내듯이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나는 들키고 만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고백적으로 쓴 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신앙시다. 물론 그 시를 쓴 사람은 성스러운 삶을 살지를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들키고 만다. 그게 그 고은 선생이 얘기한 좋은 신앙시 표본입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기독교를 비방까지는 안 하지만은 호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조선 말기 시절에 성리학이 많이 변질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살아나셔서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우리들 보고 잘한다고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말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우리들이 하는 걸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눈에 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나 내가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도 함께 계셔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성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도 또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긴 인터뷰였는데요. 저희 요청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초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부산까지 왔다니까. 네.